그날 분명히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돌아섰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스스로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태식 씨와 순영 씨가 처음 인사를 나눈 건 동네 산책로였습니다. 어느 저녁 태식 씨가 늘 걷던 길을 혼자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에 혼자 걷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속도로 걷다 보니 어느새 옆을 나란히 걷게 됐고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 씨가 먼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같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느 순간 짧게 인사를 나눴고 또 어느 순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어디 사는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맑다든지 저 집 마당에 국화가 많이 피었다든지 그런 말들만 짧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걷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72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이 넘었고 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생활이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게 태식 씨의 저녁 일과였습니다. 순영 씨는 67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지는 태식 씨보다 조금 더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녁 산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자리도 늘 같았습니다. 산책로 끝, 큰 길로 나오기 전 작은 갈림길. 거기서 태식 씨는 왼쪽으로, 순영 씨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갈렸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날도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거의 다 져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도요. 몇 번이나 나눴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익숙한 인사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각자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대로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을 때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도 아니었고 어디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태식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순영 씨는 이미 걸어가고 있을까요? 태식 씨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순영 씨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순간에 돌아봤습니다. 둘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사를 했고, 이미 돌아섰고, 이미 헤어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직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순영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답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서 있었는지, 왜 아직 가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식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길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태식 씨가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걸을까요? 태식 씨 스스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그 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순영 씨가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태식 씨에게는 그 침묵이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은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걷다가 순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걷네요. 태식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충분했습니다. 다시 갈림길 앞에 섰을 때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식 씨도요. 둘은 각자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처음엔 발이 떼어지지 않았을까? 왜 돌아봤을까? 왜 하필 조금 더 걸을까요? 라는 말이 나왔을까? 답을 찾으려 했는데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는 것, 그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영 씨는 왜 서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가끔 그런 날이 생겼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날,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인사를 하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정해진 패턴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이 달랐습니다. 태식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돌아설까요? 아니면 또 서 있을까요? 어느 날은 순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딸이 온다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요. 네. 다음에 또 걸어요. 그녀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식 씨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헤어진 건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 기분이 뭔지 딱 잘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조금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보에 없던 비였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금세 굵어졌습니다. 둘 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근처 처마 밑으로 잠깐 피했습니다. 좁은 처마였습니다. 둘이 서 있으니 팔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태식 씨는 괜히 조금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빗소리가 꽤 컸습니다. 순영 씨가 처마 밖으로 손을 내밀어 빗줄기를 확인했습니다. 금방 그치려나요? 태식 씨가 하늘을 봤습니다. 글쎄요.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는 금방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둘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지만 딱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대신 채워줬습니다. 태식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비 때문에 발이 묶인 게 불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길어진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순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비 오는 날 싫어했는데요. 태식 씨가 옆을 봤습니다. 지금은요. 순영 씨가 잠깐 처마 밖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꼭 나쁘지는 않네요. 태식 씨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날 순영 씨는 비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그 말을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떠올렸습니다. 그 비가 내린 날 이후 태식 씨는 산책 나올 때 우산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우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나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식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우산을 왜 들고 나왔는지 딱히 이유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챙기게 됐습니다. 순영 씨는 그 우산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흐렸습니다. 태식 씨 손에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영 씨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비 온대요? 글쎄요. 혹시 몰라서요. 순영 씨가 잠깐 그를 봤습니다. 저는 오늘 안 가져왔는데. 태식 씨가 우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순영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겠네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흐린 날씨에 우산 하나를 들고 같이 걸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태식 씨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올라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식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적어도 4, 5일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산책을 못 하겠구나. 그 생각 다음에 자연스럽게 순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태식 씨는 그 순서가 조금 걸렸습니다. 산책을 못 한다는 생각 바로 다음에 순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다는 게 걸렸습니다.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그런데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인사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한동안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 싶었습니다. 다음 산책날 갈림길에 도착하기 전에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준영 씨, 저 다음 주에 며칠 아들이 올라올 것 같아서요.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나요? 한 4, 5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갈림길에서 헤어질 때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오세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는 그 말을 집에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와 있는 동안 태식 씨는 아들 내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과 밥도 먹고 가까운 공원에도 나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산책로가 생각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걸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4, 5일 만에 아들 내외는 돌아갔습니다. 배웅을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산책하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잠깐 나갔다 오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늘 걷던 산책로였습니다. 천천히 혼자 걸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계절이 조금 더 바뀐 것 같았습니다. 갈림길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에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익숙했습니다. 태식 씨가 조금 빨리 걸었습니다. 가까워지자 순영 씨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 씨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 아들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는 그 순간 뭔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빠져나가 있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 다시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늘 걷던 속도로, 늘 걷던 길을.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이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네, 오늘도요. 둘은 각자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태식 씨가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영 씨도 서 있었습니다.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걸을까요? 순영 씨가 웃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그 이유를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걸었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약속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나란히 걷고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걷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그냥 서 있게 되는 것.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큼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말하지 않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면 같은 자리에서 만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천천히 이어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